시청자들의 댓글 남겨주신 사연과 댓글을 보고 MC들이 코멘트다는 라보메아리 순서입니다. 11시에요. 집에 언제 가죠? 그러게요. 이게 요담인데요. 네네. 우리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은희 대장님 집 수원이에요. 맞아요. 방송 끝나면 집에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럼요. 그 집에 데려다 주고요. 근희 대장님 집 수원이잖아요. 경기도, 저도 경기도 사는데 네네. 저는 경기도 저 윗동네 완전 끝에서 끝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집에 언제 가죠? 대리 부르세요. 술도 안 마셨는데 나 피곤하니까 대죠. 그럼 그 정도 사치는 부려도 된다. 하루 정도. 예. 그냥 운전하고 갈게요. 그래. 네, 어찌됐든 라보메알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재미없이 봤던 애니메이션. 쿠소작이죠. 망할 애니. 이호와 함께 적어달라는 거였는데 네. 혹시 헉스터님은 어떤 게 있나요? 저요? 네네. 진짜 재미없이 봤던 거. 네. 저게 애매한 게 네네. 제가 애니 보는 게 좀 잡식이라서 그렇게 미친 듯이 재미없게 봤던 건 없어요. 네네. 네. 근데 제일 최근에 봤던 거 중에 재미없던 거는 기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 JC에서 만든 거 있죠? 앨리스와 조르크인가? 그 네네. 할아버지하고 네네네네네. 애기 나오는 거. 그거를 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피그. 네. 근데 그거 생각보다 좀 별로였지. 네, 네. 그거 좀 떨어졌고. 예전 작품 중에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친 듯이 재미없었던 건. 예전에 재미가 없었다기보다는 좀 지루했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작품 중에 그거 있어요. 응석 부리지 마라는 작품이 있어요. 있죠. 하렘을 왕창 나왔을 때 네네네네. 나왔던 작품인데 그 왜 재미가 없냐면은 제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너무 벗어 제끼기만 해요. 키스시스 약간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키스시스. 그래요? 그러니까 키스시스는 뭔가 그 상황이 네. 좀 뭐라 그래? 좀 야시시하다 그래나 그런 정신 좀 상황으로. 차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니 근데 그거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게 좀 재미가 있는데 네네. 그 응석 부리지만은 그냥 마냥 벽기기만 해요. 그게 좀 재미가 없어요. 네네네. 저는 빅4 플러스 1이잖아요. 그거 그냥 다시 또 까면 되겠네. 그렇죠. 저는 4개 플러스 1인데 네. 하나는 완전히 저거고 네. 완전 그 넘사벽이고 4천왕이 있어요. 네. 길 잃은 고양이 오버런 네. 있고요. 네. 놀러 갈게. 네. 그리고 아키칸. 그리고 네 번째 건 맨날 바뀌어요. 꼴찌니까 얘는 맨날 바뀌는데 최근에 뭘로 바뀌었어요? 제일 최근에는 뉴게임이에요? 아니겠지? 뉴게임은 아니고요. 네. 뭐 히나코노트인 것 같네요. 최근에. 네, 히나코노트 해가지고 4천왕이고 그리고 그 대왕 저기 나왔네. 앨리슨과 리리아. 저거는 진짜 넘사벽이야. 저거는 말했죠. 탈덕할 뻔했다고. 진짜 전 탈덕할 때 추천작 저거예요. 앨리슨과 리리아예요. 근데 저거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은 네네. 저거 이래저래 신경은 되게 많이 쓴 작품이에요. 앨리슨과 리리아가. 그래서 더 열받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저는 늑향을 보고 네. PV를 봤는데 늑향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분위기가. 당연히 늑향만큼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늑향의 발톱 때에 그 친구의 발톱 때만큼의 능력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호르의 발톱 때만도 못하다. 저게 매드하우스거든. 제가 그래서 매드하우스를 항상 매드하우스. 저기 진짜 작화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성우진도 엄청 빵빵해요. 저 일단은 주인공이 미즈키나나거든요. 미즈키나나 네. 나오거든요. 주인공 미즈키나나인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엄청 많은데 남자분도 되게 빵빵하고. 네, 여자 조연들도 요새 다 원로들이에요. 네. 네. 그런데 완전히 진짜 스토리 연출이 개차반이에요. 노잼이다. 완전 노잼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쉽습니다. 차라리 저는 뽀롱뽀롱 뽀로로를 봤으면 봤지 저거는 절대 안 봐요. 그 여담인데 길 잃은 고양이 오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시겠죠. 저는 저 2화 보고 껐잖아요 그거. 네. 아니 재밌는데. 놀러 갈 게는 다 봤거든요. 네. 다 보고 나서 차라리 놀러 갈 게가 노잼이지. 저 진짜 촛불시위 할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디플래그요? 저는 그래도 나름 볼만해요. 그렇게 개똥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안에서 디플래그는 한 네. 알바 뛰는 망 정도 수준이에요. 개똥은 아니지. 개똥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재밌는 것도 한 아니고. 소똥 정도 되는 거죠. 그래요? 네, 한 소똥? 아쉽네. 개똥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재밌다고요? 그래서 근데 취향 차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예. 재미 강점기인가봐. 재미 강점기 또 재미가 재미 주권이 사라진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런 것도 있어? 재미 국치. 경술국치가 아니고 재미 국치. 재미 병탄 조약 이런 거 해가지고 재미가 사라졌어. 재미 조약을 다 뺏는 거야? 그럴 때 디플래그는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저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디플래그 이런 소리. 저희 크라샤님 강추작이거든요. 내가 저거 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크라샤님이, 그때는 제가 크라샤님이 크펠랭 걸 몰랐으니까 재밌다고 해서 봤구나. 무조건 보라는 거예요. 봤죠? 거의 반 쌍욕할 뻔했죠. 디플레이고 나는 나쁘지 않던데. 볼만 하던데 그 정도면. 그 스텔라의 마법 재밌게 봤죠? 네. 거 봐요. 그런 사람한테 뭘 제가 더. 히나코노트는 어땠어요? 재밌죠. 거 봐요. 거 봐요. 그 뭐가 재미없겠어요? 아니 사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스텔라의 마법, 네. 히나코노트 보면서 네. 재미를 찾을 수 있잖아요. 사소한 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렇게 많이 미친 듯이 재미없는 건 없다니까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약간 좀 고상한 언어로 뭔데요? 호갱.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럼요. 아이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애니메이션을 꼽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가 달렸는데 뭐 괜찮네. 16개만 읽으시면 돼요. 16개면은 근데 여기서 계속 달리니까 문제지. 16개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럼요. 현재까지는. 네, 바이덴님 사연입니다. 네. 읽어주시죠. 네. 바이덴님 사연입니다. 저는 초속 5cm를 정말 재미없게 봤어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끝까지 보고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빴던 애니메이션은 없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물론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음 스토리로 진행되면서 점점 이상해지다가 마지막은 다시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네요. 왜 이런 식으로 엔딩을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엔딩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OST처럼 김 빠진 코너 같은 엔딩이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을 골랐어요. 커플 브레이커, 신카이 마코토. 이게 근데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초속 5cm. 초속 5cm 정도면은 뭐 사실 이 사람의 인생작 중에 하나로 봐야죠. 그렇죠. 네. 네, 신카이 마코토 완전 대표작인데. 사실 이름 진짜로 알리게 된 케이스가 이 초속 작품이거든. 5cm. 예, 이거 때문에 알렸어요. 네, 요거 때문에 알리게 됐는데. 네. 이게 왜 재미가 없게 느껴지냐면은 네. 재미가 없는 스토리는 아니거든요. 보면. 맞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끝내줘서 재미가 없는 거야. 결말은 완전 거지거든. 네. 오죽하면은 너의 이름은 해피엔딩이라 하니. 이 사람 작품, 이 사람 팬들이 오죽하면은 너의 이름은 해피엔딩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작품 보고 나면 그 작품은 완전 해피지. 이게 참 이제 짜증이 나는 그런 애니메이션. 네. 이게 해피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이 애니메이션을 해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주인공 남자고 여자였잖아요. 네. 얘네를 이어져야 해피예요. 이어져야. 사귀어야지. 사귀어야지 해피지. 그렇죠. 왜 어떻게 됩니까 근데? 헤어지잖아요. 그렇지. 이게 돼버리 이게. 거의 뭐 뒤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그게 애니메이션에 약간 가상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재미가 있어요. 아니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그런가? 이 정도 겪었으면은 엔간하면 결혼합니다. 아닙니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쳐봐요. 이 둘이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랑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못하죠. 힘들죠. 결혼해야 돼요. 힘들지. 네. 그리고 현실을 못하러 내가 애니에서 보냐고. 그치. 현실은 현실에서 보면 돼. 그렇지. 예. 근데 굳이 애니에서까지. 애니까지 시궁창일 필요가 없다. 그럼요. 네. 잠깐만 이래면 저래 아쉬운 작품이죠. 초속 5cm. 아쉽지 않아요? 저는 신카이 마코토가 이 정도 이런 그 색깔을 지금 계속 확고하게 밀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예술 쪽 하는 사람들은 네. 영화 제가 또 저희 좋아하잖아요. 네. 해피엔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 슬픔이라는 소재가 약간 치트키 같은 건가 봐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해피엔딩은 강하게 남지 않아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영혼이 그렇지 약하지. 약하지. 근데 이제 그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막 그 어떤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사람들을 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 엔딩은 그 뭐야 그 평가가 안 좋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쵸? 대부분 실제로. 호평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긴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해피로 뭔가 좀 여운을 세게 남기려면은 네. 반전이 엄청 세야 돼. 반전이 세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클라나드. 클라나드 같은 느낌이죠. 클라나드인데 네. 그런 게 없으면은 해피는 여운이 세게 남질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게 이걸 보느니 네. 전 수학의 정석 풉니다. 이 초속 5cm 보느니 네. 쌤 풉니다. 진짜 레알로 수트 쌤 풉니다. 네, 이거 보느니. 그렇군요. 네네. 저도 이 바이든님의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게 바이올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모티콘도 그래요? 근데 바이든 바이올린. 왜 바이든일까요? 바이든 바이올린. 그게 뭔데요? 그냥 바이든 바이올린. 아, 그래요? 뭐 없는데 별 의미 없어. 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소님 읽어주시죠. 네, 희망소님 네. 장면입니다. 단언컨대 올해 최악의 애니 1위라고 생각하는 애니가 있어요. 바로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내용을 간추려 말하자면 주인공이 스마트폰 들고 이 세계로 가게 돼요. 스마트폰은 별 중요하지도 않고 주인공은 그저 마법으로 무쌍하면 미소녀 하렘을 만드는 내용인데 여태껏 여러 애니를 봤지만 이렇게 토 나오는 작품은 또 오랜만이네요. 깊이 없는 스토리 저렴한 작가 그저 그런 성우의 연기력 등 진짜 돈 벌기 위해 만든 이 세계 뽕빨물의 결정체라고 할까요? 나무위키 평가해보면 현 오타쿠 세대를 향한 제작사들의 비웃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짠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실까요? 제발 이러한 작품들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라고. 나무위키 저 평가 좀 세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 이런 작품들이 욕을 왜 먹냐면 기존의 클리셰들을 네. 전혀 깨지 못하고 그리고 이 작품만의 특별함이 없어져요. 그쵸? 예, 아무래도. 물론 뭐 스마트폰이라는 뭐 소재 자체가 뭐 많이 나오지는 않는 소재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흔한 이 세계물부터 시작해서 하렘왕국은 뭐 하도 예전부터 나온 거나 뭐 이제 지긋지긋한 거고. 그렇죠. 예. 이런 류의 작품이 이제 뭐 험드레드 뭐 음. 이런 작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걸 깨려면 어떤 그 클리셰를 부수든지 아니면 좀 새로운 소재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평가를 받는 작품이 이제 아웃브레이크 컴퍼니라는 작품이 있어요. 필에서 만든 작품인데 네. 헉스터님은 아마 안 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 작품은 이제 뭐냐면 이 세계인데 네. 이 세계물이에요 이것도. 근데 약간 게이트 같이 현실하고 이 세계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침략의 방법이 두 개가 있잖아요. 무력 침략이 있고 문화 침략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무력 침략으로 하면은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문화 침략을 해야겠다. 그래서 얘네가 오타쿠를 뽑아가지고 오타쿠 문화를 퍼뜨린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게이트를 해갖고. 그래서 오타쿠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건데 그 작품은 좀 약간 특이해요. 연출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기존의 어떤 클리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일단 느낌이 작가가 오히려 다르잖아요. 오타쿠를 뽑아갖고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뭐 필이니까 예. 뭐 퀄리티 자체도 평가도 당연히 떨어지지 괜찮을 않죠. 거고, 예. 근데 이 작품은 좀 여러모로 뭐 퀄리티를 뭐 챙긴 것도 아니고 연출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소재도 맨날 뻔한 그렇지. 이 세계물이죠. 리제로랑 비교가 또 많이 되는 게 리제로도 이 네. 세계인데 리제로는 그 뭔가 있잖아요. 일단 주인공이 죽어요 자꾸. 응? 그리고 토라하고 꼭 리제로 얘기를 했어야 됐나. 이 세계물 널리 아니, 널린 게 이 여기- 세계물인데. 댓글을 누르신 분이 리제로를 언급을 해서 리제로 얘기를 한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꼭 화풍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내 말은. 나는 시청자를 앞으로 믿지 않겠어. 그리고 애당초에 리제로는 완전히 이 작품이랑 장르가 달라요. 다르지. 이 세계물이잖아. 예? 이 세계물이잖아. 이 세계물인데 예. 이 작품은 거의 일상에 가까운 작품이고 예. 리제로는 완전히 액션에 가까운 작품이잖아요. 리제로 액션 별로 안 나와요. 그렇긴 하지. 네. 그러니까 액션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걸? 액션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합니다. 류의 장르 근데 액션이라 하지 않나? 리제로 같은 거를? 액션이 아니라고 하긴 좀 애매모호하긴 해. 솔직히. 그러니까 판타지인데. 예. 액션이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고 액션에서 뺄 수는 없어. 그렇죠. 약간 그런 그러니까 약간 이거랑 좀 다르죠. 예. 예. 코노스바랑 비비자고 안 돼요. 코노스바랑 비빌 수가 없어요. 고노스바는 이제 또 개그물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 작품은 딱 저거랑 아까 말했던 아웃브레이크 컴퍼니랑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욕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저게 또 이제 문제죠. 스마트폰이 중요한 뭔가 느낌으로 잡혀 있는데 네네네. 전혀 써먹질 않는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왠지 알아요? 왜요? 삼성폰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 터지지 않는구나. 폭발을 하고 이건 해야 되는데 도시락 폭탄 마냥.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 아니에요? 일본 폰들이 네.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거든. 음. 생각보다 쓸 때가 많이 없었다. 아, 그런 그래요? 걸 수 있죠. 심지어 아이폰이었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노키아였으면 그러면 쓸 데가 많았어요? 노키아 망했잖아요. 아! 노키아 지금 심지어 그 휴대폰이 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요? 네. 오. 지금 그 지적재산권만 네. 본사 갖고 있고 아, 나머지는 다 넘어갔어요. 제조부나 이런 분은 저기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음. 네. 요새 그 노키아가 폰이 나오거든요. 아,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중국이에요. 아, 네. 대륙폰이다. 대륙폰이에요 이제. 대륙 걸 쓰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럼. 쓰시던가요? 샤오미, 화웨이 쓰시던가요? 샘승 쓰겠습니다. 샘승 그렇죠. 샘승이죠. 네. 스마트폰은 샘승이지. 그럼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함댕님 사연입니다. 네. 네, 이거 읽어주시죠. 그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아 중간중간에 네. 짧은 거 있으면 내가 1등 가요. 아, 그래요? 네. 함댕님 사연입니다.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 애니라보라면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정말 재미없는 일은 블랙불릿을 뽑아준다고. 초반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스펙타클할 내용과 서비스 등으로 전율이 온몸을 관통하여 띵작이다 라고 했는데 전개될수록 너무 스킵이 많고 특히 제발 싸울 때 기술로 이름 외치지 말라고 기습 공격하는데 텐도지 이거 무슨 소리지? 아니 이 사람은 언어 공부나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본인 글이 더 재미없거든요. 예, 막 말이 다 하나도 안 맞질 않아. 그러니까 예. 결론은 블랙불릿이 별로다. 예. 블랙불릿이 별로다라는 건데 네네네. 블랙불릿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요. 보셨습니까? 블랙불릿? 아니요. 넘어가죠. 네, 뵀습니다. 안 봤어요 이거. 네, 안 봐서 뭐 코멘트 할 게 없는데. 네. 이건 워낙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평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욕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노잼이라고. 그래서 이걸 지금 아직 못 보고 있는데 안 보일 거예요. 안 볼 확률이 아주 높죠. 지금 볼 것도 많은데요. 뭐. 지금 볼 것도 많아요. 네. 좀 있으면 4분기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본론 봐야지. 본론 봐야 되고요. 네. 네. 3월의 라이온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되고요. 네. 또 뭐 블렌데스 봐야 돼요. 뭐요? 블렌데스. 그러던가요. 스마일 스위트 이거 봐야죠. 나 똥강 공방이었으면 좋겠지만 A1이니까 봐준다 내가. 야호. 그리고 마법사의 신부도 있고 고래 아이들도 있고 네. 뭐 볼 게 많아요 네. 이번에. 네. 야, 코나나 기담도 볼 거예요. 네, 코나나 기담 좋대. 안 봐요. 안 봐요. 왜요? 아 그건 좀 지켜봅시다. 왜 안 봐? 어쨌든 네. 다음은 TBT님 사연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아, 네네. 짧거든요. TBT님 사연입니다. 재미없게 본 애니 중 하나가 공포의 물고기입니다. 그림체부터 제 취향이 아니었고 설정도 보여 일이 요상한지 결말조차 똥 싸다 끊긴 느낌이라 정말 봤던 게 후회되는 작품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공포의 물고기. 이게 이제 이토준지. 그쵸. 네, 그건데 이토준지 작품은 그거죠. 이 스토리라기보다는 네. 그 어떤 그림체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이토준지 작품은 저걸 보는 이유는 이제 그림체나 그런 게 이제 그로테스키하면서 좀 공포스럽잖아요. 약간 고틱하기도 하고요. 예. 그 특이해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보는 거죠. 뭐 애초에 뭐 스토리나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토준지 작품. 이토준 씨가 요새 뭐 사실 지지자가 많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왕년에 좀 날렸지. 양년엔 그래도 근데 요새 스타일은 아니거든. 이게 느낌이 약간 그 느낌이에요. 기생수 원작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요새 내보내면 그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기생수도 똥 쌌는데 판매량이 판매량 개똥이죠. 그리고 네. 그래도 기생수도 좀 그거잖아요. 나쁘지 않게 뽑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 옛날 그 80년대나 90년대 나왔던 그걸 뽑으면은 네네. 뭔가 너무 그로티스크해서 사람들이 거부감 느낄 수도 있었고 그쵸. 주인공을 되게 많이 미화를 시켰잖아요. 많이 그랬죠. 안경도 끼고 막 이렇게. 네네네. 뭐 그렇게 했는데 요런 거는 요새 또 안 먹힐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개창렬이다 이렇게 느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저는 상업 작품이라기보다는 거의 실험작에 가깝지 그렇죠. 않나.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토준지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네. 그냥 약간 기념비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네. 만화책으로 보는 거 애니를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거 이제 애니가 되는구나. 음. 그 정도 느낌으로만 접근을 해야지. 약간 뭐 팬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약간 예. 그런 느낌이지. 이게 무슨 뭐 스토리가 뭐 장황하네, 뭐 스토리가 뭐 이상해서 뭐 창렬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이런 류의 작품 대체적으로 다 그냥 진짜 개창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예. 이분은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작품이에요. 이토준이는 쪽은. 그렇죠. 또 우리 또 라디오 컨셉하고 또 안 맞잖아요. 많이 안 맞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예. 저희가 방송에서 거의 안 다루지 않나요? 예, 이토준 예. 작품은. 예. 버리는 작품이죠.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다음은 애흠님 사연입니다. 애흠님. 예. 기네요. 읽어주시죠. 애흠님 사연입니다. 올해 작품 중에 덤만추 외전 소드 오라토리아. 덤만추에서도 지적됐던 문제가 액션씬이었는데 소드 오라토리아에서는 더욱 퇴보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출도 별로, 음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헤스티아끈 같은 이슈거리도 없었어요. 타이틀을 빼면 건질 게 전혀 없는 작품이다. 재미없는 작품은 맞지만 끝까지 본 작품이라 골랐다. 끝까지 그래도 완주는 하셨네요. 이게 제이씨의 사실 고질적인 문제예요. 액션. 액션. 네. 제이씨 왜 액션에 자꾸 근데 도전을 하려고 그런가? 잘하는 장르가 따로 있는데 솔직히. 드라마. 그 드라마라든지 약간 일상 개그라든지 학원물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센데.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금서초전자포에서 한번 얘네가 맛을 봐가지고 나 우리 액션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때는 또 나쁘지 않았거든. 봐줄만 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로 발전을 하질 않아. 아, 발전이 아니라 퇴화를 했죠. 그쵸. 네. 제이씨가 항상 우리가 말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잘 만드는 편인데 네. 2%가 항상 부족하다 뭔가.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 덤만추 시리즈는 네. 제가 볼 때는 공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 아니에요.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네. 헤스티아 있죠, 헤스티아. 네네네. 그게 터져가지고 흥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액션 씬도 일단 굉장히 네. 적었어요, 이 작품이. 그렇죠. 약간 홍철 없는 홍철 팀이야. 그러니까 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될 장르인데 네. 액션이 없으니까. 뭔가 밋밋하죠. 근데 당연히 망했어야 됐을 작품인데 그 하필이면 헤스티아 끈 때문에 이게 턱 터진 거죠. 대박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덤만추 이게 물론 이건 소드 오라토리아 얘기인데 외전 예. 덤만추 같은 경우에도 헤스티아는 많이 화제가 됐는데 네. 판매량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낮진 않아요. 한 4, 5천 장 정도 팔았으니까. 예.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그렇게 높지가 않다. 화제된 거에 비해서는 네. 조금 덜 팔렸죠. 나는 헤스티아 때문에 엄청 많이 팔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끈은 많이 팔렸대요. 끊어 많이 팔렸다고. 예, 끈은 많이 팔렸다고 하던데 그래서도 아마 이걸 냈겠죠. 사실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예. 좀 아쉽죠 그런 게. 소드 오라토리아도 뭐 같은 꼴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덤만추가 좀 화제가 됐으니까 네네네. 처음엔 기대를 했죠. 그렇죠. 기대를 했는데 근데 그 덤만추에서 보면 이제 발렛머식 있잖아요. 발렛머식. 네네. 걔가 무슨 검문가 뭐 검인가 그래갖고 이걸 되게 잘 쓰는 걸로 나오는데 네네네. 검을 되게 잘 쓰는 걸로 나오는데 걔가 막상 날뛰는 액션씬은 별거 없어요 보면. 그냥 뭐 오거가 뭐 오크나 뭐 이런 트롤 이런 애들이 그냥 칼 먹고 슥슥 하면은 그냥 뭐라 그래 네네네. 가로대고 막 이 정도라서 별게 없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주역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너무 넘사벽이라서 애들이. 이게 보니까 저 저스티스 리그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망했는데 할리퀸만 망했잖아요. 그렇죠. 소사이드 스쿼드 이런 것도. 이 작품도 마찬가지야. 헤스티아 삐고는 다 망했어요. 다 그냥. 망했죠. 다 망해도 망했는데 근데 이놈의 그 캐릭터가 너무나 지금 잘 뽑혀가지고 지금 보면은 에키토에서도 지금 사실은 오라토리아도 평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렛머식 이런 다 떨어졌는데 헤스티아만 살았잖아. 지금까지 16강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이제 걱정이 확장이 되는 게 뭐냐면 얘네가 제이씨가 지금 이번에 원펀맨 2기를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죠. 거기 금사목로 3기로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작품은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금서 목록이나 이런 거는 네. 액션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그게 또 이거 재미를 보면 또 이게 근데 이게 또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네. 타부타투는 액션씬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미친놈들이야 이것도. 기복이 그냥 거의 뭐 비트코인이에요. 최고가를 찍었다 최저가를 찍었다 한단 말이야. 원래 잘하는 거를 네. 하면은 네. 지들이 욕심내고 싶은 게 안 되고 맞아요. 지들이 욕심내고 싶은 거를 좀 집중을 해서 했어. 네. 야 그랬더니 원래 잘하던 게 안 돼 이제. 거의 애니게의 빗썸이다. 제이씨 스태프.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기복이면은 이번에 또 근데 고래 아이들은 또 평이 좋아요. 평이 좋다면서요. 네. 애니게의 빗썸이야. 그건 또 근데 고레어 아이들은 약간 제이씨가 잘하던 장르잖아. 약간 느낌이 좀 그러지 않나요? 약간 그렇죠. 약간 좀 예, 그래도 예. 약간 제이씨가 그래도 조금 잘하던 약간 장르랑 비슷하니까. 제시는 약간 스토리라인이 탄탄한 그런 류의 작품이 좋아요. 예, 보면은
원작이 좀 받쳐주거나 이러면은 네네네. 그거를 좀 각본하지 않고 그대로 가공하는 능력은 참 잘해요. 보면 제이스 애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제이씨는 항상 보면은 뭐 금서나 이런 거 뭐 특이 케이스는 있긴 한데 전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물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는 거의 사실 변동이 없는 거예요. 뭐 토레도라 이런 것도 보면은 결국 그냥 뭐 어떤 한 그룹 안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한 서너 명의 그룹 안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큰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캐릭터 하나하나의 그 스토리들, 예, 그 어떤 감정, 인물 표현, 뭐 관계 이런 것들의 그 강점을 보이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금서목록은 그런 류의 작품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걸로 이제 재미를 봐서 그런 학설이 좀 있긴 있네요. 확실히.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금서목록이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금서목록은 중요 캐릭터는 몇 명이 없어요. 그쵸. 나머지는 다 조연인데 조연들이 이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액션이 좀 많이 이제 말 그대로 10단 껌 마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두 화 쓰다가 버리잖아요. 그냥 퇴퇴하고 버려버리잖아요. 주요 인물은 맨날 나오는 근데 카미즈 토우마, 뭐 인덱스, 인덱스하고 미코토 뭐 얘세 빼고 없어요 사실은. 나오면 되니까. 예. 그래서도 아마 뭐 좀 흥할 수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아쉽죠. 저도 오라토리아 같은 경우는 저건 기대하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이들 했을 거예요. 예. 더만추가 그렇게 미친 듯이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까고 보면은. 소재는 뭐 사실은 뭐 즐길만한 소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재미가 좀 이제 떨어지는 게 주인공이 너무 넘사벽이고 일단. 맞아요. 예. 약간 먼치킨이지. 예. 이게 사실은 배경만 놓고 보면 정통 판타지예요. 네, 맞아요. 그 정통 판타지인데 근데 애를 무슨 뭐 진짜 현대판 그 먼치킨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성장하는 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성장 속도 너무 빨라. 그렇죠. 너무 급성장하는 거예요, 얘가. 기존의 판타지는 거의 약간 마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악당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용자가 있고요. 네. 주어진 시련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결국엔 보스까지 가는 보스를 무찌르고 공주를 구출하는 이게 기존 판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작품은 이미 그 용자가 마왕이야. 그렇죠. 네. 용자가 마왕이고 마왕은 이미 용자 발찌끄레기에도 못 미쳐.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나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되게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왕이 막 되게 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덤만추 같은 경우에는 그 미노타우루스가 거의 무슨 끝판 대장급이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뭐 좀 당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각성하더니 그냥 먼치킨을 마냥 날려버리잖아. 그리고 2, 3화 뒤에는 2-3화 헐크 한 100배 되는 크기 된 고질라 같은 애도 그냥 칼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깜빡이 키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깜빡이 그냥 갖다 들여받으니까.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네. 이런 먼치킨류는 대체적으로 주인공이 네. 거의 모든 키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막 주변에 이런 애들이 좀 핵심 플레이어들이 몇 명 있어요.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덤만추 같은 경우에도 이 벨크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키 플레이어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발렌모식 이런 애들이 약한 것도 아니고 얘들도 상당히 세요. 그렇죠. 우리 좋아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엘프요? 그 주점에서 숨어서 일하는 애. 네네. 걔도 넘사벽이잖아 알고 보면 막. 네. 이런 애들이 많은데 이런 애들이 활약할 수 있는 걸 조금씩 주면 훨씬 재밌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활약하기 위해서 다 들러리를 써요. 맞아요. 보스를 처리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도 충분히 센데 뭐 하다못해 팔을 하나 날리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마법사 갖고 다리 묶기 뭐 이 정도 하면 끝나는 그런 거 그런 거를 묶으면 다행이야. 묶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맞고 날라가. 보스한테 맞고. 맞아요. 이러고 날라가. 시간 끌다가 딱 그냥 리타이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매력 있는 캐릭터를 전혀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기리 싫어하는 거예요. 네. 사기리가 딱 그 짝이거든요. 아니야. 사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네. 사기리와 함께 다른 캐릭터를 같이 살려줘요. 막. 사기리가 네. 그냥 그 입 닫고 그냥 그 집안에서 법방만 하고 있으면은 엘프도 행복해져. 센주 물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기리라는 그 존재 심지어 별것도 아니야. 걔랑 똑같아. 그 남주랑 똑같은 게 별것도 아니야. 매력도 별로 없어. 근데 주인공 버프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먼치킨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사기리 그렇게 먼치킨 아니에요. 사기리는 제가 볼 때 이 덤만추와 같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아니 있다. 사기리가 사기리가 넘사벽이 아니라 센주 무라마사가 넘사벽이야.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거기서도 보면은 사실 발렌 모시기가 넘사벽이잖아요. 능력이. 근데 결국 싸움 누가 이겨? 벨크라네. 걔가 이기죠. 벨크라넬이 이기잖아요. 이 작품도
센주 무라마사나 엘프가 훨씬 더 매력이 넘쳐요. 네. 근데 싸움 누가 이겨? 사기리가 이겨요. 사기리가 매력이 넘치니까. 아니라고요. 아니야. 바로 그런 문제. 예. 본인이 잘 설명해 주셨네. 제가 사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니 저 발렌 머시기 얘기하다 왜 갑자기 사기리가 나와? 아, 어쨌든 그렇고요. 그거 20개가 돼버렸어. 4개가 들었어. 저기요, 유담인데요. 우리 지금 집에서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어쨌든 다음이 위건님 사연입니다. 이건 네. 제가 읽을게요. 저는 마시로색 심포니가 생각나네요. 애니메이션 내용에서 히로인이 자꾸 바뀌어서 보는 내내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이 작품도 뭐 마시로그 심포니 안 봐서 몰라요. 저는 대충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겠어요. 봤는데요. 무슨 내용이 없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예. 아, 이 작품이랑 비슷한 게 이제 저거거든요. 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아, 판타지인데 네. 약간 이런 류거든요. 아, 근데 그게 뭐지? 언제 나온 건데? 이거랑 비슷해요. 아, 마시로그 심포니랑 비슷한 게 네네. 나왔다. 이것도 하렘물이고 네. 내가 좀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그게 OVA가 나왔는데 네. 19금 버전으로 나왔어요. 목욕하는 거. 목욕하는구나. 예, 예. 아, 이거랑 비슷한데? 아, 이게 뭐였지? 목욕하는 게 나왔다. 아, 그래. 저거. 뭐야, 어떤 거? 저거 아닌데? 포춘이 페리 아닌데? 저거 아닌데? 아닌데? 저거라고? 아니. 몰라, 뭐였지? 빨리. 어쨌든 뭐 그런 류의 넘어가 작품이에요. 안 돼. 이 작품도 어. 그냥 평범한 하렘물인데 정신없는 하렘물. 어. 그래도 그런 느낌? 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다 아닙니다. 예.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네. 예. 어쨌든 그렇고요. 노을빛도 아니고요. 다음은 쿄님 사연입니다. 교님 사연. 이거는 헉스타님이 조금 네. 의아해할 수 있겠네요. 네. 전파녀 청춘남이 정말 보기 힘들었다. 저는 샤프트를 좋아하는데 좋아하지는 않지만 애니 만드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볼만하겠다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겁나 지루하더라고요. 작품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캐릭터를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토아 에리오는 이뻤어요. 맞아요. 얘 없었으면 1화에서 하차했을 뻔. 인정! 작품 재미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애매한 작품인 게 네네. 마시로렉 심포니가 무슨 애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네. 전파녀 청춘도 무슨 애인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뭐 스토리나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걸 보는 건 딱 두 개예요. 음. 에리오 엄마 나와요. 그 매매라고 네네. 고모라고 부르는 캐릭터 나오는데 네네네. 그 캐릭터 캐리아웃 개그 치는 그거 두 개 때문에 봐요. 음. 다른 애들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여자애가 나와요. 네네네. 알바를 하는 여자애인데 그 자꾸 무슨 코스프레를 해요. 근데 코스프레 하는 게 좀 이상해요. 무슨 가지 옷 입고 네네. 오이 옷 막 이런 거 입고 네네네. 다니는 여자애가 나와요. 왜 입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알바는 그거랑 관련된 일을 안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찌라시를 올리는데 가지 옷 입고 돌려요. 그런 거에 대한 상황 설명이 전혀 없고.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와갖고 얘기하는데 와요. 막 돌려요. 그 상황이 뭔가 재미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좋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갑툭튀하는 것보다는. 네. 전혀 내용 설명이 없어요.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 결말이 네. 이거 막 헤어지라 그러지 않나요? 이거 뭐 그런 것도 무슨 이상해요 그냥. 그래요? 보면 끝나. 네. 그러니까 샤프트 작품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 작품이고 일단은 스토리나 그런 걸로 미는 건 절대 아니고 예. 캐릭터 빨로 미는 작품이에요. 캐릭터 빨로. 초반엔 되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여자 주인공인데 이러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 이 짤 올려준 거 마냥. 저 이불 덮어 쓰고 저러고 있어요. 좋으시겠네요. 난 에리오 좋아요. 그러시겠어요. 에리오가 딱 내 취향이에요. 내가 그러시겠죠. 좋아할 만한 예, 요건인데.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음. 뭐냐, 나름 이래저래 좀 아쉬운 작품이에요. 예. 이름은 네. 좋은데. 어떤 거? 에리모.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을 하지 못했군요. 저 캐릭터는 이름값이에요. 캐릭터. 아, 그래요? 캐릭터는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서 네네네. 좋아하실 만한 분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캐릭터인데 음. 문제는 그게 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캐릭터성이 매우 세다 그것도 아니에요. 신선하긴 한데 어디서 많이 보내야 보면 좀 설정은 신선한데 좀 이제 양파 껍질 가득 까보면은
애니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봤을 법하네. 뭐 예를 들면 약간 히키코모리 기질 좀 있고. 사기리. 약간 그렇죠 사기리. 약간 그런 거 비스무리하네. 네네네. 근데 원래 전파녀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전파녀는 약간 저런 약간 뭐 실명 언급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 네. 약간 사유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말하는 네. 거나 그런 거 아, 그래요? 보면은 말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설정은 어디서 많이 이제 봤을 법한 그런 설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근데 전파녀가 된 이유가 뭐 이제 다쳐가지고 히키코모리 약간 그런 게 생겨가지고 지가 우주하고 뭐 통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까부숴 주려고 이제 하면서 그거까진 좋았어요. 네. 까부숴 줘요 좀.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조금 흐지부지 되는 그런 느낌. 망상. 약간 뭐 그런 게 네.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니까 좀 물 빠지고 막 이런 느낌이죠. 예. 그렇군요. 이거 추천하지는 않습니까 이 작품? 좋아는 하는데 추천해주지는 않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디님 사연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네. 저는 최근 여동생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만 진짜 보기 거북했습니다. 아니 TST라 쓰고 정조대라고 읽는 놈은 애니에선 심각해지고 히로인은 너무 잘 느끼고 코토부키 히우리는 야한 짓만 해대고 정말 불유쾌해요 라고 했는데 위험한 작품이죠. 이 작품이요. 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이게 TV에서 방영했나 싶을 정도로 이 작품이 엄청 수위가 높은데. 근데 이게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진지해지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마냥 계속 그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게 그 앞대가리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이런 류의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점점 좀 진지해지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저것도 있잖아요. 이거 실사화도 했잖아요. 이걸 실사화를 했다고? 실사화도 있어요. 영화. 그것도 그럽니까 막? 홍순환 주입니까? 저도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야. 이게 그래요. 사실은 이 작품은 딱 적은 것 같아요. 뭐랄까 굳이 이런 선정성을 안 넣었어도 더 좋았을 법했는데 넣어가지고 좀 약간 작품이 이상해진 케이스. 그러니까 팔려고 억지로 넣은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페이트도 이제 비슷한 의미에서 비판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이제 그 정력을 충전한다라는 게 거기서는 이제 마력 충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성행위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걸 넣을 필요가 없었거든. 안 넣어도 되죠. 근데 이제 팔려고 넣은 거거든요. 판매하려고 네. H게임으로 이제 판매하려고 한 건데 이 작품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잖아요. 약간 역겹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연상해 보면 마력 충전이라는 게 뭐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좀 약간 그런 개연성이 좀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선택받지 못한 그런 작품이죠. 네.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네네. 약간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는 느낌은 좀 지우기 힘들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것도 약간 그거잖아요. 어떤 뭐 마력 충전이 뭐니 그걸 안 하면은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동생이. 그래서 그런 걸 뭐 좀 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아니 그게 병맛이에요. 이거는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이번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안 보시는 게 낫다. 이래저래 애매하다. 네네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이 탑 4454님 사연입니다. 탑 4454님 읽어주시죠. 사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트 아포크리파 정말 재미없네요. 진짜 유포 테이블이 차려준 매일 고급 음식만 먹다가 매일매일 그런 고급 음식만 먹다가 블랙 기업이 주는 사료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나마 자느라는 소스라도 뿌리니까 보는 거지. 보다 잠이 온다 라고. 유포 터블이 아니라 유포 테이블. 유포 테이블로 읽으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유포 테이블이라고 읽었는데 지금. 페이트 아포크리파 이거 어떻습니까? 안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완결이 안 났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평이 오질나게 안 좋죠. 왜냐면 이 작품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페이트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네들이 잘못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트는 약간 되게 진중하고 진짜 말 그대로 현대 판타지인데 항상 보면은 그 정통 판타지의 그 어떤 무거움, 작품의 무거움과 현대 판타지의 어떤 가벼운 설정이 섞인 거거든요. 믹스.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그런 게 지금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막 선정성 보여주기식. 그런 것보다도 이제 말 그대로 선정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사실은 상업적인 작품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런 작품들은 이제 뭐 아니면 또 해요.
네. 캐릭터성이랑 그런 게 엄청 포텐이 터져가지고 신사들이 엄청 많이 사가지고 네. 흥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거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안 되고 망해버리는 케이스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신사력을 많이 이렇게 강요를 해야 되는 애니메이션들은 있잖아요. 일단은 캐릭터 작화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필에서 그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아니야? 이게 A1이에요. A1이라고요? 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뭐요?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작품은 뭐로 보시면 되냐면 네. 저 뭐야 그랑블루 판타지.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음. 그러니까 그랑블루 판타지 중에서도 저거 뭐야 그 OVA. 아. 네. 제일 마지막 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다. 난잡함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연속이라 보시면 돼. 그게 계속 나온다고? 네. 또 재밌네. 그럼요. 그러니까 요거 처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그랑브루 판타지도 보면은 1화부터 12화까지 네. 보면 좀 약간 욕은 나오지만 사실은 얼마네요? 그래도 어떻게 스토리의 어떤 최저점은 넘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죠. 참고 볼 수 있잖아. 네. 근데 이 작품은 딱 그 OVA 같은 느낌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 보죠. 안 보죠. 그게 너무 네. 지나치면 재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이 요거 처먹는 거예요.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그렇고요. 네. 다음은 오레키오타루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이분은 좀 예상이네요. 네, 오레키오타르님. 극장판 애니 중에 고르셨는데 목소리 형태가 급전개가 너무 심해서 실망했어요. 재미없는 건 아니었는데 제 기대치와 Q&A 이름값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분기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숙청당해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목소리 형태 재밌지 않아요? 그 정도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분은 재밌는 게 뭐예요? 아니 제가 내 개인적으로 네. 이걸 원작을 보고 봤을 때는 이런 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내가 엔간한 극장판을 봤을 때 이 네. 정도 수준의 일본 애니메이션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당장 너의 이름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너의 이름 압살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남는 게 있어요. 적어도. 아니 나는 저기 뭐야 저도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원작을 보면은 네. 좀 애니메이션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저는 원작을 또 안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쵸.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 작품은 사실은 이게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2시간이 안 되지. 105분인가? 진짜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고 뺄 만한 건 다 뺐어요. 저는 게다가 이거 원작도 봤거든요. 네. 원작도 봤는데 그쵸 이제 이게 그 지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네. 당연히 어떤 한계가 방대함과 있죠. 그런 거는 네. 원작이 당연히 뛰어나죠. 근데 애니아는 또 다르거든요. 당연히 빼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거든요. 이 작품. 네. 나도 개인적으로 이건 재밌게 봐서 저는 이거 뭐 추천해주기 싫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추천해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는 이게 TV로 나왔으면 네. 전 이거 망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거 왜냐면 이 작품은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좀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주인공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작품을 제가 그때 이거 우리 특집했었잖아요. 네.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 작품은 모두 다가 잘못이 있다라는 그 양비론. 그러니까 이 작품 보면은 여자 주인공도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괴롭힘 때문에 뭐 네. 그렇다면 얘기했지만 막 자살 시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얼핏 보면 쿄코가 쿄코 맞나 이름이? 누구? 저 여자 주인공이 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걔가 좀 네. 과민 반응한다 그런 식으로도 네.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양비론과 음. 어떤 그 미화가 문제라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건 안 팔려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극장판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쇼코구나 쇼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OVA는 너무 짧고요. 네. 한 30분에서 1시간 너무 그렇게 짧긴 짧으니까. 너무 짧고. 근데 한 2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근데 그 정도면 잘 다룬 것 같아요. 네. 기승 연결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에요. 어릴 네네. 때 뭐 요런 얘기 요렇게 나와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네네. 집에 전화가 오네요. 받으시게요? 아니요. 아 그래? 받아도 되는데? 아 그래요? 왜 받고 오세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뭐 퀄리티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쁜 작품도 아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뭐 좀 그런데 뭐 사람에 따라서 물론 그 갈릴 수는 있겠으나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저는 목소리 형태는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만한다고 봐요. 적어도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사족을 담게 추천하기 좀 힘든 작품을 얘기했었는데 이건 좀 약간 좀 그렇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우가 각각가신데 이따위 소리를 했다? 이게 정이다. 사람입니까 이게? 각각가시 연기를 했는데 이따위 소리를 했어. 숙청이다. 어? 이거 좀 조심해요. 예. 거기 큐엔인데. 야호. 그러면 이 세계에 스마트폰이나 보든가. 숙청이다. 프린세스 프리서플 보든가. 샘승에서 추천해주는 그래. 애들이야. 샘숭 회장님도 봤어요. 예. 그분도 보셨다고. 아 그럼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마소부님 사연입니다. 또 이것도 나하고 또 의견이 갈리네. 네, 마수부님 사연입니다. 제가 본 부소장은 사쿠라 트릭이 있어요. 여자끼리 춥춥하는 애인데 처음엔 그냥 그렇게 봤는데 회가 거듭이 되어도 하나도 바뀌는 게 없이 맨날 춥춥거리는 게 12화까지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져서 보다 말았어요. 나이가 좀 어릴 땐 선정적인 작품이 흥미가 생겼었는데 나이가 좀 차니까 선정적인 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조미료가 될 수 있지만 메인으로 갈수록 퀄리티를 해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느끼는 부서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이제 반은 이해가 가고 반은 네. 좀 잘 모르겠는 게 네. 이게 근데 백합애니 본 사람들한테 이 작품은 못 오길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왜냐면 그 백합의 그거는 사실은 백합의 묘미는 뭐냐면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동성이라는 게 사회 통념상 네. 좀 약간 그 동성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좋지 않잖아요. 않잖아요. 애니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키지 않은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네. 혹은 뭐 그러더라도 만약에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품격을 지키는. 그렇죠. 그래서 그 리본이 비뚤어지겠어 뭐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저 뭐야 저 뭐지 그거 오토부쿠. 뭐 그런 작품도 그렇고 뭐 그런 류의 작품들은 어떤 그 미묘한 선이 약간 긴장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작품은 그런 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조건 들이대잖아요. 네. 거의 김은국인 줄 알았잖아. 들이대 들이대 그냥. 예. 들이대. 그리고 거기서 발전하지 않아요. 아 이미 발전을 다 해서 그래. 완성형이야. 근데 키스만 하니까. 그러니까 완성형이죠 이미. 이게 그러니까 이 결국엔 백합이라는 것도 이게 보면은 처음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동성이 동성을 좋아하는 거니까. 네네네. 뭐 예를 들면 A가 B를 좋아하면은 네. A가 B한테 이렇게 대시를 하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 근데 B가 거부를 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완화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묘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 이거는 이미 A하고 B가 완성형이야. 이미 끌리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추추추 이걸 넣어가지고 이걸 완전히 착 붙여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제. 무엇보다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이걸 저 마리미테하고 비교를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떨어지지. 네. 이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당연히. 아니 근데 이건 긴장감이 너무 없어요. 이 작품은. 그 어떤 그 백합물에서 항상 느끼던 그 긴장감과 그 어떤 곡기갱묘함이 없다. 그런 건 없어. 리본이 삐뚤어져서 그런 건 없어. 그 롤모델이 있는데 그걸 네. 전혀 지금 지키지 않은 작품이고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 이거는 네. 그런 백화맨인을 이제 보잖아요. 그런 애 좀 보면은 안 되고 네. 사쿠라 트릭 같은 거는 그냥 계속 꾸준하게 달달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키스는요. 예. 그 원래 옛날부터 그래왔지만 예. 이건 최후의 약간 비밀병기예요. 히든 카드다. 그러니까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설공주나 이런 데서 보면 키스 막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이끼리도 마지막에 온갖 고통과 이걸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예. 그 끝에 이제 고진감래로 이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게 키스란 말이에요. 얘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이게 키스란 게 사실은 어떤 극적 효과도 많이 있잖아요.
키스신이라는 말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게 너무 자주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좀 그런 어떤 감흥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예, 물론 저는 아닌데. 그러시겠죠. 예. 네. 내가 이걸 싫어할 거란 생각이에요? 일단 아니요. 단순하게 놓고 생각을 봐요. 아니죠. 예. 이 오른쪽 얘 좋아하죠? 뭐요? 예. 얘도 좋고 얘도 좋아요. 중증인 걸. 본인의 가치관까지 흔들 정도로. 예. 얘도 좋고 얘도 좋아요. 얘는.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사실은 그리고 또 누구도 추천하기 조금 추천은 못해요. 못하죠. 예. 이거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안 돼요? 안 아니 돼요. 이게 무슨 작품인지 말을 안 해주면 되잖아. 사쿠라 트리라는 제품인데 내가 그 작품을 좋아해. 까진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그 작품이 뭐야? 그러면 그거는 말할 수 없어. 안 된다고요. 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요. 예. 그렇고요. 다음 성검님 사연입니다. 아 그리고 절치선을 걷죠 이제. 계속 달리고 있어요. 네, 22개까지 달렸기 때문에 우리 이거 정리하고 가면 여기서 진짜 1시에 거의 출발하겠어. 그렇죠. 예. 절치선 긋고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제가 볼 때 오늘은 노가리는 못 갑니다. 거의 좀 힘들죠. 네, 노가리는 까기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까도만 한 5분 10분? 노가리를 깔려면은 네. 차에 타서요. 그리고 데려다 주면서 차에서 알아서 까요. 차에서. 그래야지 깔 수 있을걸요? 아 근데 아까 저희가 그 방송할 때 혹시 많이 끊겼나요? 노트북으로 할 때? 아니 저 휴대폰으로 할 때. 예. 그렇게 근데 막 그 많이 끊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접속이 잘 안 된다나 봐. 접속이 잘 안 돼. 예. 그 무슨 말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있다 생각하고요. 네. 네, 성검 디자인입니다. 네, 뭐 양호했 다고 성검님 사연 갖고 네네. 있습니다. 네. 저는 나나마루 산바츠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전 보통 포용력이 높은 편이긴 한데 이 작품은 여주인공의 캐릭터 보이스가 너무 어색해서 보는 내내 몰입감을 떨구는 작품입니다. 나나마루 산바츠 무슨 애니죠? 몰라요. 패스. 죄송합니다. 이 작품 전혀 모르겠네요. 전혀 모르겠는데. 네. 응, 안 돼, 돌아가. 네. 자, 다음 뽀동쫀득님. 네네. 성은의 K사. 너무 막장 느낌이라 끝까지 못 봤네요. 패스! 나 이거 봤어요, 근데. 저게 뭐예요, 근데? 뭐요? 저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마력 공급이 페이트에서는 성행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는 저건 거죠. 아, 저걸로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작품이 이거 어때요? 절대 추천 못 하죠, 일단. 아, 그래요? 추천 절대 못 하고. 진짜 남는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그럼요. 신사들이 좋아하는 작품이네. 그럼 신사들이 저거 보려고 볼 거 아니에요. 남는 거 없으면, 남는 거 저거밖에 없으면 그러겠죠. 안 봐요. 그럼. 근데 저는 이게 평을 좀 약간 되게 의외로 좋게 받아가지고 좀 봤는데요. 근데 네. 이 작품은 좋을 뻔했거든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게 만약에 다른 소재였다면 네. 가슴에 대한 소재가 다른 소재였다면 좀 또 다른 평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게 너무 강렬하잖아요. 음. 요스가노 소라가 그 현관 합체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저평가 받듯이 네. 이 작품도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평가를 받을 다 수밖에 가려진다. 없고요. 저거 하나로 그렇다고 좀 그래요. 예. 그렇군요. 네. 짠내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쉽진 않아요. 아쉽진 않아. 전혀 아쉽지 않아요. 다른 게 뭐 건질만한 게 많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결론적으로. 많이 아쉽.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워낙에 자주 나오고 네. 중요한 소재로 나오다 보니까 저거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나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현관합체는 그게 없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장면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그게 안 돼요. 아, 저게 없으면 안 돼? 네. 저기 다는 진짜? 저기 다 앉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if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if는 없다. if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only. 그래서 결론은 쿠소예요. 그럼 안 보는 거죠. 예. 근데 여기 히라나와에 나잖아. 응? 히라나와요. 여기 히라나와에 나와요. 그냥 메인 히로인이에요? 꽤 메인이죠. 오. 예, 1, 2기 다 메인으로 나오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왜 양갈래 머리 이름 생각 안 나요? 근데 양갈래 머리 있어요. 그 꼬맹이. 왜
연희무쌍이 보면 조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아니요, 조조 별로 관심 없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생겼어요. 관우 말고 눈에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관우요? 관우가 메인 아니에요? 맞긴 한데 관은 안 좋아할 스타일인데? 아, 안 좋아해요. 근데 음. 눈에 들어오는 게 걔밖에 없어서 기억나는 애가 걔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러브믹스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러브믹스님 사연입니다. 빅 오더. 무거운 분위기의 애니들을 좋아하는데 와 이건 진짜 웃기지도 않고 스토리는 산으로 가고 어둡기만 어둡고 화가 갈수록 집중을 하고 보려고 해도 점점 산만해지는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을 가진 똥덩어리였네요. 뭐 그래도 이건 다 붙기는 했어요. 나머지는 안 읽겠어요. 저런 거 적지 말란 말이에요. 비고더 봤나요? 에? 비고더. 이거 나 몰라요. 안 봤어요. 저도 안 봐가지고 이것도 뭐 얘기하기가 좀 뭐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비고더 이런 거는 네. 제가 그 1차에서 거른 작품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쿠소라고 이미 소문난 작품은 우리가 아니 대체적으로 그거 이전에 예. 제가 이거는 그 PV 보고 거른 작품이에요. 아 그래? 예. 별로예요? 기억은 안 나요. 음. 근데 저 비고더는 아예 제 리스트에 없었어요. PV를 보고. 아 그래요? 예. 저는 좀 약간 총 3번을 걸려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제가 PV 보고 거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한 2화 3화까지는 대충 보거든요. 예. 그리고 한번 걸러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말 보고 거르는데 쟤는 1차에서 걸린 애예요. 그럼 구대기네. 그러니까 전혀 쟤는 정보가 없는 거지. 제가 적어도 1차를 넘어온 애는 그 애니에 대해서 해당 애니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1차도 못 넘었다 그럼 저는 그 애니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데 비고더도 그런 류예요. 그래서 이름은 알아요. 내가 걸렀다는 사실밖에 없는 거지. 근데 내 머릿속에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짠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레라님 사연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논논비오리를 재미없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재미없게 본 건 아닌데 그래도 논논비오리를 진심으로 재밌다 하는 분들에게는 박수를 치고 싶네요. 양파스 덕분에 애니를 겨우겨우 봤지 이 애니를 보면서도 내가 애니를 보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긴가민가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논논비오리 논논비오리는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은 합니다. 왜냐면 내가 애니 보다가 졸은 애니거든요. 저도 작고요. 심지어 저도 사실 일상 애니에 진짜 이골이 난 사람인데 이건 좀 힘들었어요. 논논비오리 진짜 보다 잤어요. 재미가 없는 건 아니야. 재미가 없는 건 아니야. 네, 맞아요. 없는 건 아닌데. 아 근데 추천할 것 같아요. 아 다른 사람 보라고? 절교할 때. 이거 보고 끝. 이거 보고 잠이나 자라 평생. 예. 논논비오리가 네. 되게 애매한 작품인 게 네네. 왜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냐면은 네. 이것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그 어디서 봤을 법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라서 캐릭터들이 일단 특이하지 않고요. 네. 상황도 그리고 많이 본 거예요. 그게 장소가 농촌이라는 거 말고는 시골 그거라는 거 말고는 다들 본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면 돼. 비주얼적으로 나를 한 번도 긴장감을 주지 않아요.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뭐 막 화려한다든지 네. 캐릭터가 엄청 뭐 이쁘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긴장감이 있는 작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 이거지. 강약 중간약이 있어야 되는데 약만 그런 계속 건 되는 없어요. 거예요. 예. 그나마 이걸 끝까지 보는 건 이제 캐릭터 하나씩 잡고 보시는 분들인데 저도 이제 나츠미 때문에 겨우 봤거든요. 네. 이기까지. 예. 난 낫짱이랑 호타루 때문에 계속 낫짱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침이라고 하시라. 낫짱이라고 하잖아요. 낫짱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논산 비오리는 의외 복병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 거요? 노란색 머리 걔 있잖아요. 그 랭기 맨날 노는 애. 그 다가시가야. 그 언니. 예. 그 언니가 좀 재밌어. 의외로. 그 언니가 의외로 좀 재밌어요. 의외로 포텐이 터져요. 사톤이 나거든요. 그 언니가 좀 재밌어요. 연기도 잘했고. 예, 사실 그렇죠. 맞아요. 왜 이렇게 공감 가냐? 아니 솔직히 논논 비오리에 그렇게 미친 듯이 재밌는 씬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그 나츠미가 좀 웃기는 장면이 좀 그러니까 있는데 그 씬이 재밌었던 이유는 네. 약간 그 훈훈함?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는 거에 맞아, 결국은 맞아요. 약간 메데타시 약간 그런 분위기로 네. 끝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누나가 좀 기가 좀 세고 약간 그런 까칠한 성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랭게한테만 유독 약해. 맞아요. 그런 이제 케미가 또 이제 있거든요. 음. 그게 좀 재밌어요. 그런 게 이제 갯모애지 또. 예. 네. 그런 재미가 이제 쏠쏠해갖고 보는 거지. 저는 그래도 1위는 너구리를 주려고 합니다. 9.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네. 보이는 게 걔였어. 맞아. 나도. 너구리밖에 없었어요.
역시 나는 그래도 베스트 캐릭터는 9가 아닌가. 예. 솔직히 처음 논논별이 처음 봤을 때 있잖아요. 네네. 캐릭터 이름이 바로바로 머리에 안 꽂히잖아요. 네. 근데 걔는 자다가 일어나서 딱 너구리가 있는데 너구리가 9라고 딱 얘기를 음. 해주잖아요. 바로 머리에 꽂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논논별이 처음에 와서 얘기했을 때 남는 게 뭐냐고 서로 물어봤는데 너구리 너구리밖에 모르겠다고 이게 뭔 애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거든. 아 근데 못 볼 정도는 아니고. 못 볼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논논비오리 정도면 프린세스 프린스 어플이나 뭐 스텔라의 마법, 히나코 노트보단 전 재밌게 봤어요. 예. 소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아 뭐 눈살 찌푸릴 만한 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류의 작품보다는 훨씬 나아요. 뭐 변마금보다도 전 좀 나은 작품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무난무난해요. 그냥 무난해요. 저게 근데 저게 진짜 저게 그거예요. 주의점이에요. 진짜 잘못 보면은 무한루프 걸려요. 자니까. 자다 일어나면 찜찜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잖아요. 맞죠. 네. 또 잠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들고 일어나면 또 9가 있어요. 낮에 봐야지. 밤에 보면 안 돼요. 밤에 보면 잠들어. 누워서 보면 안 돼. 누워서 보면 안 돼. 네. 절대로 누워서 보면 안 돼요. 맞아. 네.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뭐 3기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죠 이제. 재미는 있는데 일단 재탕을 하라 그러면은 상당히 힘든 작품. 재탕 쉽지 않아요. 논논별이 치유물인가? 치유물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우라통 침이거든요. 그게 치유물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먹먹해지고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보고 나면 우라통이 치밀어요. 솔직히 논논비오리 보신 분들 중에 네. 랭게가 되게 짜증난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랭게가 진짜 짜증난다고 양파스 말고 하는 게 뭐냐? 나는 더 짜증났던 애는 제 그 신칸센 그 누나 있잖아요. 네, 언니 난 걔가 제일 짜증나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걔만 나오면 짜증나요. 그냥 짜증이 나요? 네. 맨날 그 랭게한테 그 신칸센 얘기해 주잖아요. 네. 걔가 좀 짜증났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네. 다음 이녀신님 사연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 네, 이녀신님 사연입니다. 저는 하야테처럼 3, 4기요. 작가도 작가지만 2기와 3기 사이에 엄청난 중요한 스토리를 통편집하지 않나 계속 갈수록 제대로 대먹지 않는 옴니버스 스토리로 계속 가서 진짜 애니 보고 처음으로 욕 나왔어요. 팬으로서 끝까지 봤는데 괜히 봤어요. 여담으로 3기 초반 히나기쿠 작화가 야애니 그림체여서 충격 먹었어요. 저희 히나기코 아니에요. 트러브인데 안만 봐도 트러블인데 예. 이분은 사연을 잘못 남겼네요. 3기가 망글로브인가? 네, 망글로브. 맞죠? 3기부터 망글로브인데 이따위 걸 만드니까 망하지 회사가. 예. 괜히 회사 이름이 망글로브겠어? 진짜? 이런 거 만드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저 히나기쿠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야테처럼은 2기까지밖에 없어요. 이분은 사연 잘못 남겼어요. 하야테처럼이 3기가 어딨어? 없죠. 없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기대한 게 저도 이제 원작이 있는데요. 네. 집에 이제 아테나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아 뒤쪽에? 뒤쪽에.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 게 이제 사실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할렘물이긴 한데 네. 결국에는 산제닌 나기가 원톱이잖아요. 걔가 메인이죠. 히나기쿠도 사실은 들러리지. 간판 문스의 소리를 듣긴 하는데 듣지만 간판 문스는 아니지 원래 아니지. 따지면 예. 산재인 나기가 간판 문스면 거기가 이제 그 메인 히로인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설정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아테나예요. 걔가 이제 저 소꿉친구. 포지션 좋네요. 네, 포지션이 좋고 그리고 일단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망글로브가 잡은 거지. 그러면서 아까 진 JC에서 끊고 예. 저기 그렇죠. 근데 또 많이 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여기서 그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통편집이 되잖아요. 그 아테네 스토리가 다 그냥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럼 갑툭튀예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그래서 조금 그렇죠. 이 작품이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림체도 물론 그림체인데 사실 1기가 그림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1, 2기가 거의 뭐 제작사가 그리고 달라지잖아요. 1기가 달라지죠. 2기가 다른데 2기가 바톤을 터치를 잘한 게 2기가 JC 스텝이거든요. 근데 JC 스텝이 이런 걸 잘 만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원작이 좀 있는데 좀 캐릭터 모해성 좀 나고 이런 일상물 느낌 나는 거는 JC 특기예요. 잘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잘 뽑아냈잖아요. 거기에 또 연애를 좀 많이 좀 부각을 시켜줬어요. JC에서는 또.
그렇죠. 예. 그 제시는 히나기쿠를 많이 밀었어요. 히나기쿠를 엄청 많이 밀었어요. 맞아요. 히나기쿠가 비중이 그래서 엄청 아 그래서 세진 거예요. 잔혹한 전사의 태제도 이기에서 나오거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득을 봤지. 봤죠. 히나기쿠라는 새로운 간판 무스를 어떻게 보면 내세운 거죠. 꿀 빨았지 예. 제시. 예. 산재인 나기보다 훨씬 강력한 애를 내세운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예. 잘 갈아탔어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고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JC에서 네. 후기밍을 많이 내세워서 뭘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안 거지 이제 좀 흐름을 좀 알았다고 해야 되나? 히나기쿠라는 애를 밀면 뭔가 좀 될 것 같다. 원작에서 그리고 뭔가 좀 이게 좀 괜찮게 보이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인 게 응. 인기 투표란 걸 하잖아요. 응. 일기에서 이미 히나기쿠가 압도적이니까. 역전을 했어요. 음. 예. 그 심지어 나기가 3위야. 아 근데 1기에서는 히나기쿠가 그렇게 미친 듯이 많이 나오지 않잖아. 그래도 1위에요. 응. 예. 그때 심지어 말했잖아. 마리아한테도 밀렸다니까. 아 그래요? 나기가. 예. 2위가 마리아였어요. 근데 나기가 좀 매력이 떨어지긴 하지. 너무 흔하지. 왜냐면 그 많이 당시면은 봤어. 츤데레 이제 많이 봤을 때. 루이지랑 다를 게 전혀 예, 없죠. 예. 예, 솔직히 말하면. 많이 봤을 때라서. 히나기쿠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얘가. 왜냐면 히나기쿠는 진짜 딱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거든요. 예. 포지션도 괜찮고 네. 학생회장. 약간 그 시대로 따지면은 요즘 같은 걸로 따지면은 약간 저거죠. 그 오노데라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약간 좀 애가 좀 싹싹하고 네네. 훨씬 더 근데 똘똘하고 할 거 그렇죠. 다 하고 성격 이런데 훨씬 더 좋은 근데 알고 보면은 좀 애가 열인데도 좀 소녀의 있고. 마음이 예, 있고. 예. 그래서 그 뭐야 그 엔딩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좋아요.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히나기쿠 싫어요? 좋잖아요. 아 좋은데요. 예. 근데 그런 음흉한 표정 지으면서 동조하고 싶지 않기 내가 때문에. 뭐 음흉한 표정 지었어요 지금. 내가 그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지. 아 그래요? 네. 물론 내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고요. 아니까. 다음은 네. 코이사카님 사연입니다. 네. 고해사카님 사연입니다. 아무도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 1분기에 진짜 쿠소자가 하나 있습니다. 후우카라고. NTR물이 NTR이거든. 청춘물인데 정말 뻔한 스토리에 뻔한 전개에 뻔한 노래 쿠소 그 자체입니다. 극장판 중에서는 소아한 오디널 스케일, 판매량과 명성임의 설정이 구멍투성이었다. 아직도 마초카 보러 가서 쓴 5만원이 아깝다. 예전작 중에서는 러브라이브가 너무 노잼이어서 하차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군요. 네. 후우카. 저거는 근데 원작하고 다르게 간다면서요. 몰라요? 아 그래? 안 봤거든. 뭐 아무튼 그렇고요. 네. 소아온 오디널 스케일은 저거는 솔직히 아스나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극장판이건 뭐건 결론은? 그러니까 저 작품의 사실은 의의는 2기와 3기 사이에 굉장히 좀 지금 공백이 길잖아요. 네. 그거 깬 거예요. 그쵸? 좀 팬서비스 좀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딱 그냥 그거라고 기다리는 보시면 거. 되고, 그러니까 약간 노게임 노라이프 이번에 나온 제로 같은 네.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잊지 않고 그 팬들이 이제 관리해준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스토리를 크게 챙긴 작품이 아니죠. 그리고 A1이 극장판에 하나같이 똥을 싸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좀 약간. 이건 극장판 똥 싼 게 또 뭐 있어요? 수왕원. 응.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지? 그래요, 뭐 그렇다 쳐요. 아 내가 순간적으로 저거랑 또 헷갈렸어. 제이씨랑 헷갈렸어. 제이슨 극장판 만든 게 많이 있죠. 금성목로 이런 거. 금서목로. 네. 순간적으로 그 A1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엔트리면의 기적 제이씨였죠.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건데. 네네. 글쎄요. 아무래도 소한 오디널 스케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정확히 안 봐서 잘 뭐라고 답을 내리긴 애매모호한데. 네네네. 제가 소아원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아스나 때문에 아스나. 진짜 본 거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구멍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기 오리지널 스케일 같은 경우는 뭐 원작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약간 완전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예. 뭐 러브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거 뭐 보는 게 스토리 때문에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저건 완전 이제 캐릭터 때문에 보는 캐릭터 거죠. 때문에 보는 네. 거기 때문에 예. 그래요. 뭐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그럼 저는 러브라이브보다 아이마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시겠죠. 아니, 러브라이브 애초에 정가는 캐릭터가 없지 않아요? 딱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 전 둘 다 똑같은데요. 아니 아이마스 K-연 미만 잡이지. 아이마스는 달라요. 에이 뭐 달라요. 52키를 몇 번 보잖아요. 그럼 생각이 달라요. 내 다음 중학생.
중학생 좋아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중학생 좋아요? 호시미키가 좋아요. 이거 중학생이잖아요. 호시미키가 좋아요. 중학생인 호시미키 좋아요? 호시미키가 좋아요. 중학생인 호시미키가 좋은 거죠? 호시미키가 좋아요. 그리고 70이 그런 거 함부로 적는 거 아닙니다. 70이 함부로 좀 치아야가 화내요. 왜요? 치아야가 바스트가 72거든요. 본인 얘기 듣고 더 화낼 것 같아요. 왜요? 내 가슴 사이즈까지 알다니 이런 얘기 하니까 아니 더 화낼 것 같아요. 강무이케가 먼저 나와. 치아야도 나이가 어리지 않나요? 거기 나오는 애들 다 동갑네. 그렇죠. 네. 조심하세요. 네. 72. 국민 사이즈잖아. 국민 사이즈 72. 둘만 국민 사이즈야. 성검 이 사람하고 헉스터님만 국민 사이즈예요. 국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난 몰랐어요. 네. 국민 아직 72 몰랐어요? 변태국 아니 인가? 아이마스 보면은 72 다 알게 되는데. 기억이 별로 남지 않아요. 네. 그래요? 어쨌든 하테나님 사연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네네. 저는 히나쿠로트가 재미없었어요. 오프닝 봤을 땐 기대 많이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노잼이었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서비스심만 늘어가서 그냥 하차했어요. 거기다 주인공은 호수아비고 책 먹는 이상한 아이도 있고 캐릭터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난 1화부터 재미없었어요. 그래요? 네. 나는 괜찮았는데. 아니 난 1화부터 이거 진짜 완전 싹수가 노란 작품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쉽는데. 이미 설정이 다 말이 안 돼요. 이거 호수아비. 허수아비, 책 먹는 애, 응. 그리고 집주인은 고등학생이죠. 네. 고2? 뭐, 말이 됩니까? 하나 메이드복 입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고. 그리고 고문이라는 선생님은 9살이고. 이게 뭐 말이 하나도 안 돼. 판타지로 해 차라리 이세계물로 하라고. 그럼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말이 하나도 안 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또 뭐 하나 있는데? 걔는 뭐 한 명 더 있잖아요. 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얘는 뭐였지? 다 이상한 애들이야. 다 이상해 그냥. 예. 아, 또 오프닝하고 엔딩이 솔직히 좋진 않아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좋은 곡은 아니에요. 그냥 작품스럽죠 사실. 그러니까 작품 분위기를 잘 표현한 곡이긴 한데. 맞아요. 예. 근데 좋은 곡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좋은 곡은 아니고. 뭐 이래저래 근데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히나코노스는 좀 더 재밌게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절대 아니고요. 이걸 무슨 수로 살릴 거야? 아, 알겠다. 뭐. 마녀랑 계약을 해가지고 네. 머리통이 잘리는 거지. 그럼 되겠다. 저 전화 좀 한 통 하고 올게요. 네. 재밌네요. 심하게 오모시로한 작품입니다. 네. 두 개 남았습니다. 이제 2개. 2개만 더 하면은 끝나요. 네. 2개를 더 하고요. 여담인데 2개를 더 하고 노가리를 거의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뭐 그렇습니다. 빨리 2개를 맞아고 빨리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읽어 주시죠. 이것도 좀 이상한데. 왜요? 네, 뭐 아무튼 QH 어쩌고저쩌고 님인데. 네네. 4월은 너의 거짓말을 붓겠다는데 음. 사실 대단히 재미없는 애니는 아닌데 휴덕 시기에 관심이 생겨서 본 애니인데 이거 보고 바로 다시 휴덕기에 들어갔게 뽑았어요. 마지막이 슬프다길래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으로 봤습니다. 이분은 사이코패스예요. 그럼 사이코패스를 보면 되겠네. 뭐요? 사이코패스니까 사이코패스를 보면 되는 거죠. 하나장학 하나가 무쌍 찍는 그거거든요. 예. 거기서 사이코패스는 전부 다 척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장학 하나가 무쌍을 찍어요. 근데 사이코패스 그걸 보면은 뭐가 의미가 있죠? 하나장학 하나에게 무쌍을 이제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감정적으로 좀 약간 울림이 있지 않나요, 이 작품은? 4월은 너의 거짓말. 네. 있죠. 없을 수가 있나? 일단 애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좀 나름대로. 죽는 것도 성장인가요? 아이씨.
네. 이걸 또 이렇게 조지네. 아니 근데 추천을 할 만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네, 4월 9라 정도면은 네. 상당히 괜찮은 작품인데. 일쿨 만에 죽이게? 어? 아니, 늘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쿨 만에 죽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미치겠다? 뭐 이런 거 하려고? 예? 안와나 마냥? 예? 그런 거 할 거야?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이 작품은 근데 페이스도 나쁘지 않았던데. 오히려 이 쿨로에서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고. 네. 예. 근데 제 취향은 아닌 건 확실하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해피엔딩이 아니니까 이 작품이. 엔티얼이잖아요 이것도. 엔티얼이잖아요. 아 틀려요? 누가 메인 히로인이에요? 걔죠? 그쵸 캐죠. 네. 예. 근데요. 누구랑 헤어졌어요? fucking 왜요? 약이 문제야. 약이 문제라고 약이. 빌어먹을 약이 문제야. 국정 교수님한테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중증 외상센터. 일본도 안 되겠네. 아쉽군요. 여러분 중증 외상센터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랬으면 살았어요. 에?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네. DSFX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몇 가지 중도 하차한 작품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제일 재미없게 본 애니라고 한다면 콥스 파티를 들 수 있겠네요. 친구에게 혹해서 봤는데 스토리보다는 그 묘사에 충실해서 그런지 비가 많이 상했어요. 출신 주문 토끼 극장판 보고 왔는데 친호는 귀엽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이제 콥스 파티 이런 건 이제 고어한 유지잖아요. 네. 네. 뭐 퓨파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작품은 이제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이토준지 그거랑 비슷한 류인데 스토리 보려고 보면 안 돼요. 이런 류는. 아니 난 저런 건 왜 보는지 모르겠어. 저런 거 보면 뭐가 충족이 돼요? 별로 없어요. 아 콥스 파티나 퓨파 이런 작품 있잖아요. 네. 뭐가 충족이 되는데 저런 작품을 보는 거지? 그냥 뭐 그로테스틱한 거. 아 근데 저런 거 보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블러드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남는 게 진짜 없거든요. 블러드시 그거. 네. 네. 그거 남는 거 없고. 그거 말고 좀 더 개막장인 거 있어요. 약간 잔인하면서 더 개막장인 거 있어요. 시기라는 작품 있어요. 시기. 아니 나는 그런 류의 작품은 함정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운로드 받으면 잡으러 가는 거야. 그래요? 네. 아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해요, 확실히. 당연하죠. 네. 저는 저런 류의 작품을 보면은 사람의 인간성이 마모된다고 생각해요. 마모가 되죠. 당연히 이게 되죠. 점점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 맞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로테스키하거나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 뭐 상황이나 이런 게 보면은 좀 뭔가 사람의 이제 흥분을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재미를 느낄 수는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사람 진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수 있다라는. 흥분이 느껴진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근데 그런 흥분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부정적인 흥분이라고. 부정적인 거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흥분은 아니지. 좋은 네. 쪽으로 이게 막 뭔가 좀 이게 자극이 되는 건 아닌데 네네. 그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피를 보면 흥분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네. 그런 뉘앙스 그런 게 있거든요. 안 하던 사람도 이제 보면은 좀 이렇게 눈이 좀 돌아간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네. 류의 작품들은 되게 쓰레기라고 보는 게 뭐냐면 네. 그 이성적으로 사람한테 감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저는 해피엔딩만 고집하는 건데 저 새드엔딩도 비슷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그렇죠. 약한데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을 죽이거나 네. 뭐 배드엔딩을 줬다? 네. 이건 당연히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게 이성적으로 사람한테 접근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치트키지. 그렇죠. 그래서 난 싫어요 그런 거. 근데 이용당하는 것 같아 왠지 그런 거. 노란하는 약간 그런 기분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굳이 여기에 이걸 보면서 이런 감정을 안 느껴도 되는데 네. 이걸 보면서 해서 이 감정을 느껴갖고 재밌다고 느껴지는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선별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런 작품은 거의 그런 게 주입식이지. 네. 네, 반주입식이에요. 이미 머리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탁 머리에 확 꽂히잖아. 너무 자극이 세갖고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적으로 공감을 많이 갖고 있던 캐릭터가 죽어. 그러면 슬픈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뭐랄까? 감정적인 걸로만 자극하는 건 좋지 그렇죠.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내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무조건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자극적인 요소를 많이 현실에서 못하는 걸 애니에서 보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아무래도 네네네. 가상적인 그런 게 좀 네네. 가미가 돼야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장르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장르가 나오고 이런 장르를 보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잔인하거나 그러면은 안 좋다 이거죠. 뭐 시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시기는 좀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 스토리는 그거예요.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제 네네. 다 좀비가 돼서 다 좀비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네. 그 스토리에서는 남는 게 결국은 때려잡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봐야 되는 장면을. 거기를 어떻게 때려잡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결국은 때려잡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스토리로는 보여줄 게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이. 그죠? 그럼 보여줘야 되는 게 이미 그 제작진도 알고 감상자도 알잖아요. 이 좀비라는 물체를 어떻게 해서 제거를 할 것인가. 그 과정을 보여줘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 좀비 뭐 영화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뭐 그런 데서 뭐 괜히 뭐 이제 좀비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뭐 그러다가 내적 갈등이 일어나서 좀비 또 되고 막 이러면서 도망가고 런어웨이 하고 이러다 끝나잖아요, 결국에.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애니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솔직히. 그리고 크게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도 보면은 그 이제는 윌 스미스가 나왔던 그 나는 전설이다. 그것도 걔가 다 좀비 다 때려잡는 거잖아. 근데 그 작품은 이제 조금 막 그 윌 스미스 개인의 고뇌나 이런 걸 다루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이후에 나온 작품은 그 작품 이제 비슷한 류의 좀비 영화들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비스무리해요. 다 그냥 똑같아. 그래서 물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딱 한 번만 경험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NTR 이런 것도 그냥 전 그걸 보면서 무슨 희열감을 느끼고 뭐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죠. 애니는 저기 어나더도 있잖아요. 어나더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나더는 스토리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아요. 좀 뭔가 이제 긴장감도 있고 좀 기승전결도 있으려고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어나더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잔인해. 굳이 그 장면을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왠지 알아요? 왜요? PA웍스 70만 원에 원안이 거기 담겨 있는 거야. 이 사장 여기다가 너나 이렇게 당해봐라 약간. 내 70만 원! 뭐 이러면서 한 거지. 우산은 아주 약해요. 우산은 아주 약하고요. 어나더 그 우산이 좀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잘 몰라요.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어요. 말도 안 되게 이제 여자 하나가 죽는데 우산 때문에 죽어요. 우산 때문에.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산 때문에 죽는데 그게 이제 많이 유명해요. 그 장면이 좀 많이 충격적이라고 해갖고. 근데 그거는 진짜 약하고 빙산의 일각이었고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잔인무도한 게 많이 나와요. 어나더는. 그래서 어나더는 좀 조심해야 되는 작품이에요. 뭐 스토리나 이런 건 괜찮은데 워낙에 좀 세서 수위가 좀 세서 그렇고 아까 누가 어떤 놈이 엘펜린트 얘기를 했는데 엘펜린트는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이것도 결국엔 감정적인 걸로 건드려 갖고 좀 감동을 주는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잘 만든 애니도 아니지만 못 만든 애니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나름 재미가 있어요. 고뇌도 좀 많이 생각해보는 것도 있고 진지한 애니긴 한데 이것도 이제 근희 대장님처럼 이제 막 괜히 그걸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그런 장면을 넣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제 이 나오는 애가 실험체 뭐 이런 거여가지고 이제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런 거 안 넣어도 위험하잖아요. 애초에 격리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막 그런 걸 보여줘요, 막 이제 막.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고진감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애니에서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목표해보고 도전해봤던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꼭 목표하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항상 이룰 수는 아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물론 내 자신의 문제가 가장 뭐 크겠지만은 외부의 요인 때문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만큼은 진짜 저는 애니에서는 안 봤으면 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류의 뭐 그런 경험은 아마 사람마다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최소 하나씩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런 막 그 4월운너의 거짓말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노력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많이 그런 하죠. 어떤 상황을 타개하려고 근데 안 되잖아. 쉽지 않지. 그럼 잘 안 돼서 결론은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나름대로 다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해피하게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최대한. 네네네. 왜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갈 사람은 가야 되고 뭐 그런 게 애초에 복선으로 깔려 있었고 그럼 회수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물론 더 좋은 방법으로 회수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 이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여주를 살려주면은 그렇죠. 더 좋아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여주를 살려주면 감동이 떨어진다 이거. 맞죠. 이 여주가 그 미국으로 감으로 인해서 남주가 더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막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게 제작진의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떡밥을 해설하면 당연히 여자 죽여야지. 미국으로 보내야 돼. 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확 희열도 느끼고 그런 게 다 오는 거거든. 감정적인 걸 했을 때 그런 게 오는 건 재미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팍팍 긁는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희열을 많이 못 느끼니까 이래저래. 그래. 그게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소요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나더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시기니 뭐 콥스 파티니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그게 또 수요가 있어요. 또 없으면 안 만드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편견인가? 잘 모르겠는데 정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웃긴 게 참 애매해요. 예전에 어떤 그 일본 예능인데 네네. 여자분이에요. 네네. 여자분인데 막 살림도 이런 거 다 잘하고 되게 뭐 정상이에요. 그냥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취미가 뭐냐면은 새벽에 영화를 보는데 막 그로테스키한 거 많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를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어떤 그 주인공에 몰입을 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피해자에 몰입을 해서 보겠어요? 그러진 않겠지. 그럼 가해자에 몰입을 해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즐긴다는 거고. 그러면은 물론 그 사람이 조절은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 하는 걸 텐데. 근데 어떤 그런 과학적인 거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으니까 보죠.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미구나. 애미구나 너. 피해자를 즐긴다. 그런 사람 많지 않지. 많지 않지 사실은. 이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애니가 나오는 건데 가릴 건 좀 가려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아니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시간 갖는 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데 그 시간에 굳이 내가 슬퍼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요. 또 해피한 거 보는 게 좋죠. 뭐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그거를 씻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드한 걸 보고 나서 내가 다음엔 바로 뭐 해피인 걸 보겠어. 그럼 그걸 씻어낼 수도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쉽지가 않죠. 이제 그 되게 한정적이에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이. 그래서 그런 시간에 마저도 슬퍼해야 될 저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해피하는 걸로 딱 그냥 끝내버리고. 그렇죠. 저런 거예요. 저런 거 이제. 저 내지한 폭력성이나 저런 게 왜 생기냐면 사람 또 우리는 또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더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애니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폭력적인 애니를 보면서 푸는 건 저는 건전한 건 건전하진 아니라고 않아요. 생각해요. 건전하진 않은데 물론 뭐 사람 취향에 따라 또 다르긴 하니까 그걸 아예 못 보라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데. 당연하죠 그건. 막을 수는 없는데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마냥 좋은 거.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보면 내성이 생겨요 사람.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진짜 손가락 하나 땡깡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성이 생겨갖고. 거기는 뭐 이런 건 일도 아니잖아. 손가락 하나 날아가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조절이 되면 돼요. 이게 도덕적인 건 도덕적인 거고 그런 어떤 나의 가치관은 가치관이다.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근데 정신적인 부분은 딱 이렇게 그 벽으로 할 수가 없죠.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언제든지 이게 원래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왔다 있어요.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제 말은. 네.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자기 선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근데 내가 항상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제어가 안 되는 순간 있을 수 있어요. 내성이 자꾸 생기면은 그렇죠. 야 이거는 뭐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네. 머릿속에 계속 주입이 되면. 아까 우리가 뭐 주입식이라 그랬잖아. 이거 자꾸 보면 주입이 안 되겠냐고요. 주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근데 기생수 같은 작품은 네. 물론 보는데 좀 약간 불편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은 좀 개연성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작품까지 매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생수 같은 작품은.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작품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전 기생수도 조금 남한테 추천하기가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특히 난 저 부분 그 엄마 죽는 거. 나 그거 보고 조금 좀 그랬고 그리고 사실 강연도 네. 좀 약간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강연도 저기 뭐지? 에드워드 오니짱 그 부분하고 그런 것도 있고. 쟤 누구지? MB. 네. 좀 그쪽도 좀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자살을 하거든. MB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MB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미국을 가는 자살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성인층은 네. 그나마 그래도 정보를 이렇게 가려서 봤잖아요. 제어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조금 약간 청소년기층이나 네, 뭐 네. 어린이층이 그걸 봤을 때는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자극이 좀 모르는 세죠. 거예요. 네. 네. MB도 그렇고 저 마지막에 보면 강연도 생각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예. 강연도 좀 생각보다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뭐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이제 그 러스트라고 여자애 있잖아요. 그렇죠. 걔하고 이제 그 대령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네. 손 같은 걸 이런 뭐 복부나 이런 데 관통하는 건 뭐 맞아요. 기본이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제 호문클루스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에드워드하고. 네네. 그게 좀 잔인해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그 호문클루스 압도적으로 이제 뚜까 맞거든요. 이제. 네네. 압도적으로 뚜까 맞는데 뭐 이제 연성진 없이 뭐 연성을 막 하잖아요. 막 돌덩어리 던졌는데 얼굴 막 반이 날아가고 네네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그것도 이제 청소년 애니라고 이제 소년물이잖아요. 그쵸. 소년 만화 약간 여기서 이제 원작이 그거여서 그걸 애니화한 건데 그게 이제 또 이제 만화랑 이제 애니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만화는 그래도 흑백이잖아요. 흑백이죠. 그리고 이제 화면 컷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네. 좀 자극이 덜할 수도 있는데 네. 애니메이션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연속성이 있고. 예, 예. 그래서 훨씬 잔인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면을 만들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만화는 이렇게 툭 잘려나간 장면만 있으니까 피가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묻어 있는 장면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흐른다든지 속구처럼 오른다든지. 근데 만화도 사실 비슷한 문제 갖고 있긴 하죠. 암만 그래도 매체가 암만 다르다 그래도 네. 만화에서 그렇다고 만화 콥스 파티는 괜찮냐 이렇게 그건 물어보면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 근데 애니가 좀 더 센 거 같아요. 더 세죠 아무래도. 소리나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예. 더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는 조금 좀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릴 건 가려가면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난 안 봐요. 나도 안 봐요. 나도 콥스 파티 볼 바엔 차라리 아줌마 가대는 재탕 뛴다. 어딜 갖다 그 들이대요. 아니 그런 걸 왜 봐? 저런 거 그러니까 아줌마가 어디 갖다 들이대요. 마치 거 보면 되지. 마치 아줌마가도 그 뭐야 어거지로 뭐 보는 거 마냥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거 볼 바엔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라는 말이 이걸 보더니 차라리 이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것도 별로라는 거잖아요. 뉴게임 재탕 뛰겠습니다. 그럼 콥스 파티 볼 바에. 그럼 돼요? 동급이에요. 콥스 파티랑 뉴게임이 동급이라고? 동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 악이다. 손나 코토잖아. 완전 사회 악이다. 손나잖아. 어쨌든 그렇습니다.